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회사 회식 자리에서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딸깍 소리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 순간 테이블에 앉은 모든 사람이 나를 쳐다본 것 같습니다. 얼굴이 확 달아오릅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집어들었지만 집에 가는 길에도 샤워하면서도 잠들기 전에도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다들 봤겠지. 저 사람은 교심성이 없나? 속으로 비웃었겠지? 나만 이상하게 보인 거 아닐까? 카카오톡 단체방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읽은 숫자는 올라가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습니다. 1분, 5분. 그 순간부터 하루 종일 신경이 쓰입니다. 내가 뭔가 이상한 말을 한 건가? 분위기를 망친 건 아닐까? 다들 나만 빼고 따로 얘기하는 건 아닐까? 발표 중에 말을 한번 더듬었습니다. 딱 2초짜리 실수였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 침대에 누워서도 그 장면이 계속 재생됩니다. 다들 비웃었겠지. 준비가 부족한 거 아냐? 왜 저렇게 어설퍼? 나만 유독 모자란 사람처럼 보인 건 아닐까? 그 불쾌한 상상이 밤새 멈추질 않습니다. 길을 걷다가 모르는 사람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냥 지나쳤는데 혹시 아는 사람이었나 싶어서 돌아봤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짧은 순간에 내가 이상하게 행동한 건 아닌지 신경이 쓰입니다. 이런 경험 한 번도 없는 분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아주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젓가락 떨어뜨린 거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단체방에서 반응이 없었던 건 다들 자기 일이 바빴던 겁니다. 발표 중에 더듬었던 그 2초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민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지금 완전히 잘못된 확신을 심어놓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밝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우리 뇌는 항상 자기 자신을 세상의 중심으로 처리합니다.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 설계된 겁니다. 원시 시대의 무리에서 쫓겨나면 혼자서는 살 수 없었습니다. 맹수도 혼자 막아야 하고 먹을 것도 혼자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끊임없이 감시하는 뇌가 생존에 절대적으로 유리했습니다. 무리 안에서 내 평판을 지키는 것이 곧 생존이었으니까요. 문제는 지금입니다. 젓가락을 떨어뜨린다고 무리에서 쫓겨나지 않습니다. 단체방에서 반응이 없다고 목숨이 위협받지 않습니다. 발표 중에 한 번 더듬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뇌는 아직도 수만 년 전 원시시대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몸은 현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뇌 속에는 여전히 원시적인 생존 회로가 아주 예민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뇌는 아주 사소한 일에도 비상벨을 울리며 이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지금 모든 사람이 너를 지켜보고 있어. 다들 네 실수를 눈치챘을 거야.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스포트라이트 효과라고 부릅니다. 마치 내가 무대 위에서 혼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배우처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만 집중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격이 소심하거나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 뇌가 태어날 때부터 위험에 대비해 너무 민감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뇌의 태생적인 본능 때문이라는 거죠. 코넬 대학교 심리학자 토마스 길로비치는 이것을 실험으로 완벽하게 증명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아주 민망한 팝스타 얼굴이 크게 프린트된 티셔츠를 입혀서 사람들이 가득 찬 강의실로 들여보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가기 전 참가자들은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절반 정도는 이 티셔츠를 알아채겠지? 다들 나를 쳐다보겠지? 실제 결과는 어땠을까요? 고작 23%만 알아챘습니다. 나머지 77%는 그 민망한 티셔츠를 아예 인식조차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강의실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전부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느라 바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발표를 잘할 수 있을까 걱정하고 아까 친구한테 보낸 문자가 기분 나쁘게 읽힌 건 아닐까? 되새기고 있었던 겁니다. 모두가 각자의 스포트라이트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을 볼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냉정하게 들리지만 이 말이 오히려 여러분을 편하게 해줄 겁니다. 세상은 결코 여러분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남들에게는 여러분이 아니라 그들 각자가 자기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신경 끄세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하지만 실제로 된 적 있으셨나요? 아마 없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뇌는 억누르려 할수록
오히려 더 크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하얀 곰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더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처럼 특정 생각을 밀어내려고 애쓰는 순간 우리 뇌는 역설적으로 그 생각에 더 깊이 빠져버립니다. 내 의지로 불안을 억누르는 건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방향을 완전히 틀어야 합니다. 뇌의 본능을 억지로 이기려 하지 말고 뇌가 작동하는 방식을 역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 구체적이고 확실한 방법 3가지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증거 검사, 에비던스 체킹입니다. 주변의 시선이 나에게만 쏟아지는 것 같은 이 심리적 스포트라이트가 켜지는 순간 딱 한 가지만 검사해 보십시오.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가? 단체방에서 아무도 반응 안 했을 때 다들 나를 이상하게 봤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회식 자리에서 젓가락 떨어뜨린 걸 옆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도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불안은 실체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진짜 불안이 아니란 거죠. 그저 수만 년 전 원시뇌가 만들어낸 가상 시나리오이자 여러분의 뇌가 억지로 비춰대고 있는 가짜 조명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무거운 불안을 그냥 거기서 흘려보내십시오. 뇌에게 이건 사실이 아니라 가짜 경보야 라고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뇌의 과민 반응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초점 이동, 어텐션 시프팅입니다. 나를 어떻게 볼까 해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로 집중을 옮기는 겁니다. 발표 중에 더듬었다는 사실에 꽂히는 순간 스포트라이트는 더 강하게 켜집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전달해야 할 다음 내용에만 집중해 보세요. 그 순간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스스로를 감시하던 뇌의 예민한 레이더는 자연스럽게 꺼지게 됩니다. 스포트라이트 효과는 나 자신에게 집중할 때 가장 강하고 외부 과제에 집중할 때 가장 약합니다. 능숙한 발표자들이 실수를 해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타고난 게 아닙니다. 초점을 어디에 두는지를 반복해서 훈련한 겁니다. 세 번째는 역지사지, 퍼스펙티브 테이킹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자기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옆자리 동료는 아까 팀장한테 혼난 게 아직도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지하철 맞은편에 앉은 사람은 오늘 내가 한 말이 상대방 기분을 상하게 한 건 아닐까 되새기고 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스포트라이트 안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을 볼 여유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순간 남들의 시선이 나만 비춘다는 거대한 착각에서 즉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뇌는 반복해야 바뀝니다. 한 번의 깨달음은 짧지만 반복된 훈련은 뇌의 회로를 재설계합니다. 처음엔 어색해도 반복하십시오. 어느 순간 당신의 뇌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가짜 조명을 스스로 끄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밤 침대에 누워서 오늘 가장 신경 쓰였던 그 장면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물어보세요. 그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걸 기억하고 있을까? 대답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서 당신을 비추는 조명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단지 당신의 뇌가 만든 심리적 착각이었을 뿐이죠. 이제 그 허상의 스위치를 내리세요. 조명이 꺼지는 순간 비로소 진짜 자유로운 당신의 인생이 시작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